이거를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시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때 이제 개발을 시도했던 그런 도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3년 전에 제가 직업 소개서를 한창 준비를 하고 있던 때에 제가 하려는 그 직업 소개서가 구인구직이라는 큰 틀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구인구직 앱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거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이거보단 잘 만들겠다. 평범하네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도 앱을 개발하고 싶어진 거죠. 제가 또 하고 싶은 건 해야 하는 성격 탓에 뭐 까짓 거 못할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또 바로 알아봤죠. 그때 이제 제 목표는 카카오 김범수 전 회장님이었어요. 나도 그 정도 급은 돼야지, 이게 잘 돼서 그 정도 급이 돼야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앱 개발이 또 외주업체에 맡기면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뭐 몇억까지? 평균 몇 천만 원 정도 들어요. 자금을 이제 동원을 해야겠죠. 제 자본은 부족하니까. 그래서 막 정부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 여러 관련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K-스타트업이 대표적인 홈페이지고, 거기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을 확인하고 신청도 할 수 있고요.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정부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뭔가 혁신 기술, IT, 소프트웨어 이런 쪽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. 인력사무소로는 지원을 못 받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걸로 어떻게 지원을 받아봐야겠다 해서, 사실 직업 속에서 차리는 그 자본도 부족한데 마침 그 상황에서 여기를 또 이 분야를 또 알게 된 거고, 여기서 지원을 받으면 조금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잘 쓸 생각이었거든요. 앱 개발을 위해서 대부분 쓰겠지만 저는 어쨌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여기 이거를 접하고 또 그쪽으로 점점 빠지게 된 케이스인데, 그래서 아무튼 그 기술, 신기술, 혁신, IT, 소프트웨어 이런 게 좀 스케일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해주는 금액도 적지 않아요.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서류 합격하고, 서류는 그 사업계획서예요. 그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PPT 발표까지 해야 돼요. 그것도 합격을 해야 되고,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제 합격이 돼서 채택이 돼도 얘네가 이 지원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계속 추적 관찰을 하거든요. 그 보고서 같은 것도 써야 되고, 자금 사용 내역 같은 거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좀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, 그리고 보통은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은 개발자, 디자이너, 마케터, 기획자 이렇게 다 포지션별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시작을 하거든요. 팀으로 나오는 팀들은 가산점이 또 붙어요.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인재를 고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자본이 없으니까.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냥 그 팀원들이 서로 마음이 맞고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맞고 가치가 비슷하고 그렇게 팀 구성이 되는데, 대표자가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그냥 다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. 미래 가치를 보고. 그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들 팀빌딩으로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. 빅인메이트라고, 그 팀 만들고 팀 구성하는데 되게 유명한, 저도 거기에 글을 올려서 개발자 분을 구해보긴 했는데
그렇게 구했는데 오래 가진 못했고 어쨌든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데 점점 데드라인도 다가오고 또 이제 계속 팀원만 마냥 구하고 있을 수 없어서 결국에 그냥 저 혼자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그게 한 6, 7페이지 돼요. 근데 저는 사업 계획서라는 걸 쓰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. 어떻게 써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도 모르고 이미지도 어떻게 들어갈지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대부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진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쓰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그것도 따로 있어요. 그 사업계획서 대필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따로 있을 정도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. 저는 대필은 안 했고 저는 이왕 하는 거 괜히 어중간하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어중간하게 해서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같은 시간을 써서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. 나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고 외주업체를 알아봤는데 이 앱 개발 외주업체를 알아봤어요. 근데 제가 컨택한 이 외주업체는 이 지원서, 이 정부 지원사업 합격 이력도 몇 번 있고 그 업체랑 컨택을 해서 미팅도 하고 기획 같은 것도 조금 도와주시고 앱 페이지 UI 디자인까지도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도움을 받은 건 거기까지고 내용은 다 제가 썼어요. 제 머리에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를 그리고 뭐 좀 전문적인 용어들 조금 알려주셔가지고 그것도 중간중간 껴넣고 되게 어쨌든 조금 그래서 그나마 완성이 잘 됐어요. 그럴듯하게. 저는 그게 무조건 될 줄 알았어요. 무조건 합격할 줄 알았고 저는 제가 투자한 거 대비해서 만족하고 충분히 근데 결국에는 그 서류에서 떨어졌어요. 그거. 저는 무조건 될 줄 알았거든요. 아웃소싱 업체 근무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구행구직 업계의 고충을 해결하는 그거를 기반으로 작성을 하고 거기에 또 저만의 혁신적이라고 생각한 아이디어를 가미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. 내가 좋고 내가 내 거고 이게 내 사업이고 내가 좋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자기 거한테 남 얘기는 잘 안 들려요. 이건 무조건 될 거다.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빠지는 거예요. 자기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.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요.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예비 창업 패키지고 그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끝나지 않고 또 여성 특화 무슨 패키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만들었던 그 사업 계획서를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또 지원을 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되게 준비하고 돈도 투자했는데 이게 2번 떨어지니까 그쪽에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점점 의욕 잃어가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? 나는 분명히 자영업 그 오프라인 직업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. 이게 내 길이 맞나? 내가 하고 싶은 게 맞나?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그쪽은 깨끗이 마음 접고 직업 속에서 사무실 오픈하는데 집중했습니다. 이 스타트업 시장이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 줄 경험 삼아 조금이라도 그런 앱 개발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다시 그쪽에 발을 들이고 싶진 않아요. 그냥 노관심입니다. 아무튼 결론은 그쪽은 제가 감히 뛰어들 업종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진짜 제 깜냥도 능력도 안 되고 진짜 많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한 그런 노력들이 진짜
많이 필요한 스케일이 큰 사업이라는 걸 알아서 그 많은 앱들이 진짜 돈 많이 태워서 개발해서 야심차게 출시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앱들을 보면서 아,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도 그렇고요. 제 메일로 구인구직 관련 앱 개발을 준비 중이시거나 개발하고 계신 분들이 메일을 많이 보내세요. 만나보고 싶다고. 한 달에 한 번, 두 달에 한 번? 이런 주기로 무조건 한 번씩은 오고요. 그 제안에 응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답장을 안 보내요. 조금 마음 상하셨다면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뭔가 제가 끌리지가 않고 마음이 확 와닿지가 않고 이게 마음이 움직여야지 몸이 움직이는 건데 저한테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사고 싶으신 것 같은데 대부분 이게 또 제가 평범하지가 않잖아요.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인력사무소의 여자, 어린 젊은 여자? 흔하지 않잖아요. 그 제안들에 제가 응한다고 해서 제가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?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들이 원하는 거를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럼 내가 얻는 건 뭐지?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모르겠고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은 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인구직 관련 앱 개발 준비 중이신 분들 진심으로 잘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하셔서 저도 이제 번아웃도 오기도 했고 그런 이제 말 못할 여러 힘든 시기들도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